판결문 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 판결문만으론 채무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가집행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 당일 곧바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1심 판결문에 나오는 가집행은 임시 또는 잠정적이란 뜻을 가진 가를 사용하죠. 하지만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채권자는 상대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집행과 채권주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실 부분은 확정 이후에도 자발적인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사실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분할 상환 등의 합의로 소취하를 하거나 화해 공고 결정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소송 끝까지 가서 승소한 경우는 보다 빠른 가집행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집행 조항으로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차량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예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이 있죠. 네 번째는 동산압류인데요. 집안 살림살이, 전자제품, 사업장의 기계와 설비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형태의 자산을 집행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출처를 알지 못할 때가 많고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겨진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법원을 통한 재산 명시 제도가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채무자가 직접 써내는 재산 목록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님들이 저희 고려신용 정보를 이용하시는데요. 만약 제가 채권 추심을 담당했을 때 채무자 조사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신용 금융거래 내용입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뿐만 아니라 자주 쓰는 새마을금고나 신용까지 찾아내죠. 부채가 많은 채무자들은 보통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 현금 보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조사인데요. 현재 소유뿐만 아니라 자산을 은닉한 부분을 찾기 위해 과거 소유했던 자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까지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원 파악입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 프리랜서 활동 등 소득원을 파악하면 향후 소득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전문가는 채무자의 생활 패턴까지 분석하는데요. 채무자의 생활 수준, 한 달 카드 사용 금액과 소비 패턴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이나 소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변제할 생각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부터 압류 집행까지 채권자가 직접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 만약 제가 채권 추심을 하게 된다면 저는 채권자님보다 더 간절하게 뛰어다닙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하면서 채무자 집이나 직장, 사업장까지 찾아가는데요. 채권 추심 회사로 유명한 고려신용정보에서 계속 찾아온다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그동안 찾아낸 채무자의 약점을 언급하며 굉장한 심적 압박과 독촉을 하는데요. 채무자를 압박할 때 무작정 윽박만 지르지는 않습니다. 때론 어르고 달래기도 하며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론 돈 안 갚으면 내 인상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사기죄, 강제집행 면탈죄 등의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압박을 하죠. 그런데 세상엔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놀부심보로 변제를 안 하려고 하는 정말 이해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에겐 겉으로 시간을 주는 척하면서 기습적으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들어갈 때도 많죠. 사실 저도 조사를 하고 접촉해보기 전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몇 번 채무자를 만나다 보면 명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채무자에게 변제 의지가 생길지 감이 잡히죠. 누구보다 열심히 제 청춘을 바쳐가며 뛰어다니다 보니 이런 경험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가집행이나 채권 추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수많은 회수 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조치들에 대해 성실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